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거듭제곱근 문제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어떤 수의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문제예요.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항상 거듭제곱근 문제는 좀 식으로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식의 뭐요? n제곱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n제곱근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n제곱을 해서 요 식이 나오는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수를 n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게 되는 x 값을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부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n을 분류를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면요. 홀수는 항상 거듭제곱근이 하나가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죠? x는 이렇게 n제곱근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 얘를 요거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존재하니까 일단 보장은 하면 되고요. 근데 걔가 뭐여야 돼요? 음의 실수인 거듭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값이 0보다 작은 것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0보다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n제곱 9n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좀 2차 부등식 풀어볼까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고 이거는 6, 3으로 되죠. n-3 n-6이 0보다 커야 하니까 n은 3보다 작거나 6보다 커야겠죠. 근데 어떤 n이에요? 홀수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 사이에 있는 n의 값이니까 일단 3보다 작은 홀수는 존재하지 않겠어. 그럼 6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만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n은 7, 9 또는 11. 그래서 일단 n의 값 3개를 찾았고요. 언제? n이 홀수일 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짝수인 거듭제곱근은 조심해야 돼요. 왜? 짝수인 거듭제곱근은 일단 거듭제곱근이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죠.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요 안에 있는 값, 요 값이 0보다 커야지 거듭제곱근이 뿔마로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뿔마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려면은 요 안에 있는 값이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요 식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안에 있는 값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좀 인수분해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식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죠. 부등호만 좀 다르죠. 그러면 3 하고 6 사이에 있는 n의 값. 자, 어떻게 고려해줘야 돼요? 이거이면서 짝수이면서 요거인 거. 그럼 어차피 요거는 좀 큰 범위니까 3, 여기서 4, 5, 6 중에 4, 5 중에 짝수인 거. n은 뭐죠 그럼? n은 4가 되겠죠. 하나밖에 안 나오겠어요. 따라서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계산해주면 31이 나오겠죠. 자, 거듭제곱근 정리할 때 그거 한 번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a의 n 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 실수인 것. 수 생각했을 때 항상 뭘 해놓는다? 식을 먼저 써놔요. n 제곱근해서 a가 되는 n 제곱해서 a가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죠. 일단 뭐로 나눈다? 요 n의 홀수인지 짝수인지로 나눈다. n이 홀수면 항상 거듭제곱근이 나오고 걔는 n제곱근 a로 하나가 나오죠.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하나가 나오고요. n이 짝수면 어때요?
n이 작으면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뿔마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 0의 제곱근은 0의 n제곱근은 0밖에 없죠. a가 0일 때는 하나만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로 나눈다? 제곱하는 수, 요 제곱하는 수로 먼저 나눠주고, 짝수인 경우에는 그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도 따져줘야 합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36번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자, 우선 좀 어떤 문제인지 좀 읽어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n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n제곱을 해서 m이 되는 걸 찾아야겠죠. 요렇게 한번 써놓겠습니다. n제곱을 해서 이거가 되는 실수 x가 존재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여기서는요 지금 m의 부호를 먼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호를 좀 먼저 나눠놨고, 자, 요 m이 0보다 크면요, m이 0보다 크면 얘가 홀수면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실수인 게. 그리고 짝수여도 여기가 양수니까 실수인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썼어요?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순서상의 개수를 좀 바로 구해 볼 건데요. 우리 일단 어떻게 했어요? m이 0보다 큰 경우야. 그러면은 여기 m은 절대값이 1보다 14이니까 보시면 원래 m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래 m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음수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게 m의 후보고요. n은 어때요? n은 절대값 m보다는 커야 하니까 요 m의 값에 따라서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얘의 개수를 구해야겠어. 그러니까 m을 먼저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순서상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m이 0보다 큰 경우니까 m이 될 수 있는 건 총 10가지죠. 그러면 m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m이 1이면 그럼 여기가 뭐예요? n의 값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겠어.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요? 2부터 10까지죠. 2, 3, 4, 5, 6, 7, 8, 9, 10 9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m이 1일 때 순서상 n이 될 수 있는 건 9개니까 일단 m이 1일 때 개수 찾았고요. 그럼 이번엔 m이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이 2면요.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줄어들죠. 몇 개? 8개. 그래서 m의 값이 늘어날 때마다 될 수 있는 n의 값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하나씩 줄어드니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m의 값은 10이 될 수 있죠. 근데 10이 되면 어떻게 돼? 1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n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이 될 수는 없겠어. 이건 없겠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최대 9는 될 수 있겠죠. m이 만약에 9야.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0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1부터 9까지 우리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2분의 9 곱하기 10이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5. 얘가 p가 되겠죠. p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써놔야지 좀 이제 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개수 세기 문제라서 빈칸 치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번에 m이 0보다 작을 때 좀 볼게요. m이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n이 짝수일 수 있나? n이 짝수면은 거듭제곱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0일 수도 없죠 지금. 그쵸? n이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홀수일 수밖에 없어. 홀수면은 무조건 거듭 제곱근이 하나 존재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음수여도 상관없이 항상 거듭 제곱근이 존재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읽어볼게요.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항상 존재하죠. 하나. 짝수면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m이 음수이면서 n이 홀수인 거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면 이번에는 n이 홀수니까 n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에 따른 m의 개수를 찾을게요. 자,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뭐예요? n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10까지 가능하죠. 자, 1부터 10까지니까 요 나를 이제 찾아볼 건데 n이 만약에 1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n이 1이 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m의 값은 존재하나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절대값 m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m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일단 n이 1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뭐죠? 홀수여야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3이 가능하겠죠. n이 3이야. 여기 이렇게 3을 대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m의 값은 뭐죠? 지금 절대값 m이 그럼 뭐가 돼요? 1이나 2가 되겠어. 근데 m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n이 5일 때 n이 5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여야겠고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가능하니까 두 개가 더 추가되죠. 그러니까 n의 값이 홀수인 게 늘어날수록 될 수 있는 m의 값은 두 개씩 늘어나니까 n이 7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n이 9일 때 그러면 6 더하기 8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겠고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20이 나오죠. 이 값이 뭐예요? q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답을 빠르게 구해볼까요? p 더하기 q니까 더해주면 65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 세는 거, 특히 m, n 두 개의 변인을 생각을 해야 될 때, 첫 번째에서는 m을 먼저 고정을 해두고 그에 따른 n의 개수를 구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n이 홀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n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왜냐면 n이 될 수 있는 게 좀 적잖아요. 그때 m이 되는 걸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먼저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개수 세는 문제는 이런 패턴을 항상 갖고요. 그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게 고정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때는 m을 고정하고 어떤 때는 n을 고정했잖아요. 그걸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거듭 제곱근 문제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 풀어봤어요. 자, 37번 다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정보를 먼저 찾아서 이 정보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막 P1, Q1, P2, Q2 얘네들을 좀 찾아볼 건데요. 그리고 Q2, Q3의 x좌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BC가 2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B랑 C 문자가 두 개잖아요. 우리 문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어디서부터? P1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P1 x좌표가 뭐예요? A죠. 그럼 A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제가 표시했어요. 그럼 그때 y 값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근데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fa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쓸 수 있어?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Q1 수선의 발 찾았고 이번에는 요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OQ1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선분 OQ1은 요거죠. 요 길이 몇이에요? A잖아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몇이어야 돼? A여야겠어. 요건 좀 중요한 정보니까 좀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Y좌표가 뭐란 소리예요? 0에서 A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A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y좌표가 a인데 어디서 딱 만나요? P2에서 만나죠. 그럼 우리는 P2의 좌표를 좀 구해줘야겠어요. 자, P2 좌표 여기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2.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가 뭔지 알죠?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었어요? 얘는 모르니까 이 A를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 Y는 X 세제곱에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A는 X 세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X는 뭐예요? 홀수인 n제곱근이니까 하나만 존재하죠. 얘는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X좌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A의 3분의 1제곱. 그럼 어디가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거야? 여기 X좌표도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가 A의 3분의 1제곱이 돼요. 자, 지금 뭐까지 찾았어? P2 좌표 찾으면서 Q2의 X좌표 찾았죠. 그럼 Q2의 X좌표가 뭐래요? B래. 아, 그럼 B가 뭐야? A의 3분의 1제곱이겠네.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B는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또 이 방법을 반복하면서 이제 C를 좀 찾아봐야겠죠. 자, 어떻게 했어요? 요 X좌표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또 한 변의 길이가 이제 B인 정사각형. 요 길이도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뭐예요?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Y좌표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요렇게 그었을 때 이번에는 요 P3 조금 안 보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점하고의 교점이냐면 어떤 그래프? 요 그래프. X 제곱하고의 교점입니다. 지금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면 우리는 이제 요 점을 좀 생각을 할 겁니다. P3. 또 뭐 찾을 거야? P3의 X좌표를 이렇게 또 찾아줄 거예요. 자, P3 한번 구해봅시다. P3는 Y좌표가 뭐예요?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럼 Y좌표 써놓고 X좌표 대입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X제곱 위의 점이죠. 여기다가 Y에다가 좀 대입을 해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은 X제곱. 자, 이번에는 제곱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값은 뭐예요?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인 제곱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x는 뭐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a의 3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지수법칙 계산해주면 a의 6분의 1제곱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찾은 거야? 여기를 이렇게 찾은 거고 얘는 뭐예요? C죠. Q3의 x좌표라 했으니까 C는 뭐다? a의 6분의 1제곱. 지금 저희가 P1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뭘 찾았어요? B와 C를 한 문자로 표현을 했죠. 다시 이제 뭘 볼 거야? B, C는 이 인식을 좀 볼게요. 우리가 B랑 C를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B, C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 이거 지수법칙 쓸 수 있죠.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제곱이 되겠고 이 계산해주면 A의 2분의 1제곱이 돼. 얘가 뭐여야 돼? 2가 돼야겠어. 우리는 뭘 구해요? A를 구할 수가 있지. A는 양변 제곱해주면 4가 되겠고 답은 뭘 구하는 거예요? P1의 Y좌표. P1의 Y좌표는 뭐야? 우리 처음에 구해놨죠. P1의 Y좌표는 A제곱이니까 A제곱해주는 게 답이겠죠. A제곱은 16 이렇게 나오면서 답이 구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정보 찾아가는 거 차근차근 B, C 순서대로 찾아가셔야 돼요. 37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우리가 이런 문제 있죠. 두 근이 뭔가 알파 베타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뭐냐면요. 일단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직접 구합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럼 여기서 이거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제곱근 8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수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3의 자 얘는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3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바꿔놓죠. 이거의 두 근이 뭐예요? 세제곱근 3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b죠. 그러면은 이 얘네들로 뭘 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쓸게요.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좀 표현해 보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얘네들 먼저 합해 볼게.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인데 이게 뭐여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3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럼 b를 구할 수가 있죠. b는 뭐예요? b 한번 구해볼까 미리. b는 3의 3분의 4제곱에서 3의 3분의 1제곱을 뺀 값인데 이것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고려를 하냐면 낮은 걸 기준으로 얘를 맞춰줍니다. 그럼 얘를 3의 3분의 1제곱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빼기 3의 3분의 1제곱이니 b는 뭐예요? 2배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b를 먼저 표현을 했고요. 우리 a를 구해야겠지. 그럼 이 a와 관련된 건 뭐예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곱은 3의 3분의 1제곱과 뭘 곱하는 거? b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근데 우리 b 뭔지 이미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a를 뭐 좀 구해보죠. a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얘네 둘이 지수 법칙 써서 정리해주면 2 곱하기 3의 뭐예요?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럼 a가 이렇게 구해졌고 뭘 구하면 돼? a, b를 마지막에 구하면 돼. a, b는 대입을 해서 다시 써주면 요게 a고 요게 b죠. 4가 되고 3의 3분의 2제곱이랑 얘랑 지수법칙 써주면 4 곱하기 3이 되면서 답이 12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이 나왔을 때 아니면 2차 방정식 자체의 근을 좀 따져야 될 때는 항상 요 우선순위로 갑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더 빠르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안 돼서 두 번째 것까지 가기는 했으나 이런 순서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풀어봤고요. 39번 풀어볼게요. 마찬 또 n제곱근과 관련된 거 나왔죠. 자, fn이 뭔지 봅시다. fn은 요 녀석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근, n제곱근 관련된 거는 항상 식으로 써주라고요. 세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식으로 써보면 자, 첫 번째 x에 뭔가 세제곱을 했어. 세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n-4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체크를 해줘야 돼? 먼저 여기 이 n의 값을 체크를 해줘야 돼. 얘가 뭐예요? 홀수죠. 홀수인 것의 n제곱근은 항상 몇 개다? 한 개다. 얘는 이게 뭐든지 관심이 없이 여기가 홀수니까 항상 실수가 1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근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요 안에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fn은 상수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gn 한번 구해볼게요. gn은 뭐야?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제곱을 해서 nn-4가 되는 x의 값이죠. 4제곱을 했을 때 얘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인 실수 x의 개수인데요. 지금 얘는 이 지수가
짝수죠. 짝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질 거고요. 그럼 GN을 한번 구해볼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나눠볼게요. 요 n-4가 0보다 크면, 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GN은 뭐가 돼요? 뿔마로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양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수가 두 개가 되겠고, 언제요? 요렇게 될 때니까 이 부등식을 바로 풀어보면 언제? n이 0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근데 n은 뭐예요? 자연수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고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뭐 어떨 때? 요 안의 값이 0일 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 안의 값이 0이면 4제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x의 값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언제요? 요 값이 0일 때, 즉 n이 0이거나 n이 4일 때인데, 마찬가지로 n은 자연수니까 요 경우밖에 없겠죠. n이 4일 때는 gn이 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있어요? 요 안의 값이 0보다 작아요. 짝수 제곱근을 취했는데 여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실수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거듭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경우는 언제예요? 0에서 4 사이죠. 0에서 4 사이일 때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N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지겠고 FN은 항상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값들을 좀 구해 볼 건데 옆에다 구해 볼게요. FN이 GN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근데 FN은 항상 뭐예요? 1이니까 GN의 입장에서는 뭐보다 작으면 돼? 1보다 작으면 되겠어. 그럼 이렇게 되려면 GN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겠지. GN은 언제 0이에요? n이 0보다 4 사이일 때 0이죠. 그러면 뭐예요? n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지겠고,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좀 써볼까요? 자연수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얘네들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함수를 주어진 듯 하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잘 찾아주면 되겠죠. 자, 39번도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근 관련 내용 같이 정리해 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두 실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 형태들이 보여요? 2의 a제곱하고 2의 b제곱과 관련된 식들이 나와 있고 요거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의 a 플러스 b제곱은 결국에 뭐예요? 얘는 지수법칙으로 다시 나눠주면 요 값이 되겠고, 우리는 얘네들의 곱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형태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좀 치환을 할게요. 얘를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2의 a제곱을 s로 2의 b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정했지만 문자는 여러분들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2의 a제곱을 s, 2의 b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자. 자, 지수 치환할 때 항상 찝찝해야 돼요. 왜? s와 t는 아무거나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항상 커야겠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s 플러스 t죠. s 플러스 t가 2가 될 거고, 자, 이건 뭐예요? 얘는 역수죠. 역수니까 s분의 1 더하기 t분의 1이 뭐야? 4분의 9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겠고 요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s t분의 t 플러스 s죠. s 플러스 t, 얘가 4분의 9인데 우리 뭐 알고 있어? s 플러스 t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죠. s t분의 2는 4분의 9죠. 자, 크로스로 4, 2, 8이랑 9st랑 똑같죠? 9st는 8.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st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ST는 9분의 8로 나왔죠. 얘가 P분의 Q 서로소인 두 자연수니까 서로소 기하분수 맞죠? 이거 더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P 플러스 Q 9 더하기 8 17 나오죠. 답이. 이거 치환만 잘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40번 문제 풀어봤고요. 41번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미리. 자, 로그 A의 B. 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밑 조건을 좀 보죠. 밑은 일단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이 되면 안 되고요. 음수가 돼도 안 돼요. 0보다 커야겠어. 자, 진수 조건은 우리 많이 따져봤죠.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봤고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요. 밑이 뭐예요? x죠. 그러면 밑 조건은 뭐죠? x가 1이면 안 되고 0보다 커야겠다. 첫 번째 조건이 좀 나왔고 진수 조건 풀어보면 요 진수, 요 덩어리가 0보다 커야겠죠. 요 2차 부등식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겠어요. 얘네 둘을 다 만족시키는 x의 값 찾아볼까요? 뭐부터 돼요? x 될 수 있는 거. 일단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1은 안 돼. 그럼 어디서 시작해? 2부터 시작하죠. 2, 3 또는 4밖에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9가 돼서 답이 나올 거고요. 이 문제는 밑 조건에 이거를 체크를 안 했으면 요 조건을 체크를 안 했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 조건, 진수 조건 꼼꼼하게 다 잘 체크해 주셨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41번 풀어봤어요. 42번 풀어볼게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요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로그 값을 좀 써볼까요? 5 로그 n의 2인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어떤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 k를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이제 로그 n의 2의 값을 좀 찾고 싶은데 지금 보세요. 이 로그 n의 2의 값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이야. 그럼 뭐부터 될 수 있어? 로그 요거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n의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로그 4a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줄어들어. 그럼 뭐가 최대야? 기껏해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작은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그 n의 2는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를 따져줘야지 이 로그 n의 2가 뭐가 될 수 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하니까 로그 n의 2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5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5로 약분이 가능하면 좋겠어. 그래서 5분의 1 될 수 있죠. 그리고 5분의 2도 될 수 있지 않을까? 5분의 3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5분의 5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일단 로그 n의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5개로 좀 찾아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지수식으로 바꿀게요. 지수식으로 바꾸면 첫 번째 n의 5분의 1제곱이 뭐가 될 수 있어? 2가 될 수 있어. n의 5분의 1제곱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n의 5분의 2제곱이 2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5개의 가능성을 좀 찾아줍시다. 네, 5분의 4제곱이 2가 될 수 있고 n의 5분의 5제곱 이건 n이 2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5번째는 가능하죠. n이 2가 될 수 있으니까 n이 이렇게 되는 n의 값이 존재할까? 양변을 5제곱을 취해보면 n의 4제곱은 32죠. 4제곱해서 30이 되는 자연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요.
자, 요 경우는 어때? 양변 5제곱 취해주면 세제곱해서 32가 되는 자연수는 없어요. 이거는 3의 세제곱은 27이고 4의 세제곱은 81이잖아요. 존재하지 않고요. 요 경우에는 어때요? 양변 5제곱 취해주면 제곱해서 32가 되는 거? 이거는 루트 32는 자연수가 아니죠. 이것도 될 수가 없어. 요 경우는 어때? 얘는 n을 5제곱 해주면 n이 32가 되면서 요거는 가능히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뭘 찾았어? 하나, 2개 찾았죠.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뭐야? 32 더하기 2 해서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43번 볼게요. 로그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요식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게요. 지금 이 로그 루트 a가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로그 a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뭘 할 거냐면 이 2분의 1 로그 a의 범위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 2분의 1을 좀 먼저 곱해 줄게요. 4분의 1보다 크죠? 뭐는요? 2분의 1 로그 a는. 그리고 뭐보다 작아요? 4분의 11보다 작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범위로 갈 건데 그러면 여기 양변에 뭘 더해줄 거예요? 3분의 1을 좀 더해줄게. 그럼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더해주고 3분의 1에서 로그 2분의 1 로그 a 그리고 4분의 11에서 또 3분의 1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을 더해줘도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요거 통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12분의 7보다 클 거예요. 얘는 그리고 뭐보다 작을 거냐면 12분의 37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러면은 요 값이 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좀 볼까요? 얘는 3 플러스 12분의 1이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예요? 3개가 나오죠. 일단 뭐가 될 수 있어? 1 될 수 있고 2, 3 3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1, 2 또는 3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a 값들을 쫙 구할 건데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요. 정리해서 a 값이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뭔가 이렇게. 그럼 얘네들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뭔가 이렇게 11k제곱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어쨌든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얘가 1이 되게 하는 a의 값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a1이라고 합시다. 2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했을 때 a2가 될 거고 3의 값이 되게 하는 a 값을 a3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에 a1, a2, a3가 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고서 얘를 좀 한 번에 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1일 때 요 값이 1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플러스 a가 뭐일 때? a1일 때 1이 나온다고 씁시다. 그리고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로그 a2가 2고요. 3분의 1 2분의 1 로그 a3가 3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우리는 곱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a1, a2, a3는 어디 있어? 로그에 껴 있어. 밑이 똑같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로그 안에서는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얘네 셋을 다 더해 볼게요. 좌변 우변 똑같이. 그럼 3분의 1 3개 더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나올 거고 2분의 1로 묶어주고요.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진수끼리 곱해줄 수 있죠. a1, a2, a3 우변 더해볼까요? 1, 2, 3 더해주면 6이 나올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얘를 좀 도출을 해볼게요. 2분의 1 로그
A1, A2, A3는 5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러니까 로그 A1, A2, A3가 뭐라는 거야? 얘가 10이라는 거야. 얘가. 근데요, 이 로그 A1, A2, A3는 뭐예요? 얘는 10인데 지금 모든 A 값의 곱이 이렇게 나왔죠. 10의 K제곱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10의 K제곱으로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뭐가 궁금해? K가 궁금하죠. K만 남겨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로그를 취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결국 뭔 거예요? K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면 직접 여기서 A1, A2, A3를 구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다? 10인 걸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제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A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까지는 꼭 찾아주시고 좀 다른 풀이를 제가 알려드린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번 보죠. 자, 직각이고 AB 일시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합시다. 자, 삼각형이 그림이 안 나와 있죠? 그럼 뭐해? 그림 그냥 대강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각 A가 90도니까 이렇게 좀 맞춰주죠. 자, 그려보면 각 A가 90도고요. 여길 B, 여길 C라고 하면 요 길이가 몇인 거예요? 2 로그 2x죠. 요 길이가 로그 4의 x분의 16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S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SX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곱해주면 되죠. 그럼 뭐 로그 4의 x분의 16 곱해주고 2 로그 2의 x 곱해줄게요. 자,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이 약분을 해주고요. 로그 4의 x분의 16 요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4의 16 마이너스 이렇게 진수 이렇게 로그끼리 뺄셈으로 바꿀 수 있고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겠죠. 자, 지금 밑이 어때요? 얘는 4고 얘는 2잖아요. 그러면 4를 2로 맞춰주는 것보다 얘를 4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로그 4의 16은 2고요. 2 빼기 로그 4의 x. 자, 요거 밑을 4로 변환을 시키면 얘는 밑을 제곱해주면 진수도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 로그 4의 x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곱하기 2 로그 4의 x로 바꾸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로그 4의 x 빼기 2 로그 4의 x의 제곱으로 sx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지금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요 로그 4의 x를 좀 치환해주면 식이 간단해지겠죠. 로그 4의 x를 t로 치환을 할게요. 로그 치환할 때 주의할 점 뭐야? 진수 조건 좀 써놓을게요. x는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얘는 4t 마이너스 2t 제곱이 될 거고 그쵸?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에 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 빼기 1 해주고 자,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2차 함수 형태니까 좀 위로 볼록이죠. 여기서 최대가 될 겁니다. 뭐일 때? t가 1일 때. 자,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t가 1일 때. 근데 우린 뭐가 궁금해? x가 몇일 때인지 궁금하죠. 그럼 t가 1이면 로그 4의 x가 t잖아요.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겠어? 4가 돼야겠죠. 즉 x가 4일 때 최대값 몇을 가지는 거야? 2를 가지는 거니까 얘가 a겠고 얘가 라지 m이겠죠. 따라서 a 플러스 m 여기다 제가 썼어요. a 플러스 라지 m은 6이 나오겠죠. 4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자, 45번부터 다시 이제 지수 함수 문제들이 좀 나올 건데 요 두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x1, x2라고 했고 지금 요 그래프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요렇게 되는 자연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 얘를 좀 봅시다. 얘는 어떤 형태야?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러면 얘는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단 말이야. 그럼 한번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겠어. x1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첫 번째 교점이 0보다 작아야겠고 두 번째 교점이 0하고 2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2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족을 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요 y절편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 y절편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0을 대입을 해주면 2의 k제곱이죠. 그러니까 y절편이 2의 k제곱이겠고 이 그래프의 y절편은 뭐예요? 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요 y절편이 위에 있어야지 그 전에 이렇게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관계가 좀 성립을 합니다. 2의 k제곱이 뭐보단 커야 돼? 2보다 좀 커야겠어. 첫 번째 조건 일단 y절편 2의 k제곱이 저 그래프의 y절편은 2보다는 좀 커야겠으니까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하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 이쪽을 볼 건데 자, 이 x2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2보다 작을 때 만나요.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2일 때를 좀 한번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그럼 이제 요 값이 2일 때가 있고 요 값이 2일 때가 있겠죠. 그럼 요 값이 2일 때 뭐예요? 여기다 2 대입해주면 9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이니까 78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78이야. 그리고 여기는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대입해보면 2의 2 플러스 k제곱이죠. 그럼 요 숫자랑 요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78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은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 전에 이미 만나버리잖아. 만나면서 얘는 급속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값이 당연히 더 커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2의 2 플러스 k제곱이랑 78 중에는 뭐가 더 커요? 78이 더 커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좀 k 플러스 2의 값을 좀 찾아볼까요? 이 78이라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사이에 있어? 64보다 조금 크죠. 128보다 작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2의 2 플러스 k제곱은 2의 6제곱보단 작거나 같아야겠고 그럼 k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는 식이 하나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되겠어요. 두 개 만족하는 k는 뭐예요?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들이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요 그래프가 이거를 만족시키게 일단 그려요. 그러니까 x1이 좀 음수고 x2가 요 사이에 있도록 그려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0하고 2일 때는 어떤 값의 차이가 있을까 해서 이 y절편 차이하고 2의 함수값의 차이만 잘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프 해석이 조금 디테일하게 필요한 문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46번을 좀 볼게요. 46번 요 직선이 요 함수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PQ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정보 써줘야겠죠. PQ의 길이
루트 5가 되겠고, 지금 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좀 알아야겠냐면 p점이나 좀 q점을 좀 알아야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2죠. 그리고 요 길이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기울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 정보하고 좀 연결을 해볼게. 어떻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하게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요, 자, 기울기가 2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k면 요 길이는 뭐여야 돼요? 2k. 근데 여기서 지금 k가 겹치니까 이 k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2알파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요 간격을 좀 구할 수 있어. 한번 구해 볼까요? 구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이 5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알파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길이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1, 2, 루트 5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P하고 Q 사이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어. P하고 Q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P에서 좀 출발을 해서 Q 좌표를 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X 좌표 모르잖아요. A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P의 좌표부터 두는 걸로 시작을 하죠. P의 좌표를 X 좌표를 A로 둘게요. Y 좌표 어떻게 둘 수 있죠? 얘는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미지수가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 3분의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1 요렇게 해주면 Q의 좌표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는 A 플러스 1, 3분의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뭐로 나타낼 수 있어? Y축으로 이만큼 3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나타내질 거고, 그리고 그럼 이제 요 값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Q의 X좌표는 뭔 거야? A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Q의 Y좌표는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Q의 Y좌표 지금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해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 Q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A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 A 플러스 1, 뭐? 여기에 A 플러스 1 대입.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똑같은 Q의 좌표니까 얘네들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이렇게 식을 세워서 A를 좀 구해 볼게요. 이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은 뭐랑 똑같다?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과 똑같아.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수가 큰 거를 작은 걸로 좀 맞춰주면 되겠죠. 3분의 1을 좀 앞으로 뺄게요. 3분의 1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좀 이항을 해보죠.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3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3분의 8 빼기 3이 되겠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날려줄 수 있죠. 3분의 2에 A 플러스 2가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제곱해서 뭔가 A 플러스 2제곱에서 1이 되려면 얘는 뭐여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값이 일단 마이너스 2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목표가 뭐야?
요 K 구하려면은 이 P좌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다시 여기에다 대입해서 P좌표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빈 P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콤마, 자 여기 하면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 요렇게 나오니까 3분의 5죠. P의 좌표가 정확하게 나왔어. 이걸 어디다가 대입해? 요 직선에다 대입해서 K를 구합시다.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따라서 K는 뭐예요? 넘겨서 좀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7이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 난이도가 조금 요런 거 이제 피타고라스로 이제 요런 길이 구하는 거 생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우는 것까지 해야 돼서 살짝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본질은 똑같다. 뭐 정보 찾아서 좌표 같은 거 찾아줘서 답을 찾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6번도 풀어봤어요.